네, 연말을 맞아서 저희 마켓워치에서 앞으로 2015년을 정리해보면서 2016년까지 이어질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올해 또 빼놓을 수 없는 10대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세였습니다. 과연 내년까지도 증시를 이끌어줄 수 있을지가 또 시장에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 하저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거품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올해는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강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현상에 우리나라도 동참함으로써 시중에 있는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상반기 주식시장 강세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은 코스피에서는 증권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주의 상승을 좀 유발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제약 바이오주는 한미약품의 대규모 수출 계약 이후 성장성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면서 급격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옥석 구분 없이 바이오업이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속출했다라고 보였는데 그 결과 현재는 많이 하락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좀 분석되고 있는데 상반기 동반 강세 이후 하반기 글로벌 시장이 미국의 출구 전략 임박으로 인해서 상당히 조정을 받으면서 성장주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요. 또한 대규모 기술 수출 이후에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에서 신선한 상승 재료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바이오주들의 약세 원인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의 그런 지분 투자를 비롯한 제3자 배정 증자 이슈가 이제 호재로서의 역할을 예전보다 못하는 것이 바이오주들에 대한 약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에 대한 성공 이후에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품 논란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거품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나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으로 보게 되면 하락의 가능성은 작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그 밸류에이션상 고점 대비 일단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R&D를 고려해서 작성된 수정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올해 고점인 21배에서 지금 18배로 좀 떨어졌고요. 3분기 급락 때 가장 저점이었던 점이 16배인 점을 감안했을 때 추가 하락이 나타난다고 해도 10% 미만 정도 수준에서는 좀 지지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제약업에 대한 분위기도 지금 나쁘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상위 제약사들의 추정 4분기 손익이 작년 대비 소폭 성장하면서 무난한 실적이 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대주주 여건 강화에 따라서 미리 주식을 좀 팔아 놓았거나 아니면 팔아야 하는 큰 손들이 연말 배당락 이후에는 재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성장주에 대한 매기 확산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종에도 좀 관심을 가진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매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올해 강세를 보였던 만큼 당연히 내년에도 시장을 이끌어주지 않을까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내년에도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한미약품의 그런 대역 라이센싱 아웃 계약이 체결되면서 한국 제약사에 대한 그 R&D에 대해서 좀 파이프라인이 재평가되는 원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평가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가 글로벌 제약사들이 R&D 투자 여력이 아직까지는 충분하다고 일단 판단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 정부의 그런 R&D 위주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일단 전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제약 업체들이 한미약품의 그런 결과에 고무되어서 더욱더 R&D에 집중하고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전략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바이오 업종은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여기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전략 변화에 대해서 그 국내 제약들이 좀 수혜가 좀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글로벌 제약 시장은 2010년부터 M&A와 라이센싱인 규모가 급격히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제약사들이 위험을 회피한다든지 아니면 빠른 결과물을 개발하는 전략이 좀 맞물려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국내 제약사들의 라이센싱 아웃 기회를 좀 더 높여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산업의 경우에는 뭐 펀더멘털상 미국 금리 인상 같은 그런 매크로 이슈로부터 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R&D 그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그런 국내 제약사들이 많다는 점에서 내년에도 제약 바이오 섹터의 재평가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네.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성장성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핵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7조 원대 수출 계약 소식과 함께 말 그대로 잭팟이 터졌다라면서 투자자들 많은 부분들이 수익성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었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 수는 어떤지 또 내년까지는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가 제일 궁금하네요. 일단 한미약품은 타 제약 회사 대비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낮다는 장점을 가진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글로벌 제약사로 그 가장 국내 기업 중에서는 도약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서 계약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또한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약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아진 위상으로 인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도 가장 높은 회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주가 측면에서 보면 올해 그 상반기보다 추가 상승에 대한 제약은 좀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꾸준히 상승한 계약 규모를 투자자들이 이제는 일반적인 금액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서 웬만한 금액으로 이 나오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의 입맛을 좀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한국 제약사 중에서 대규모 기술 수출에 관한 그런 체결한 가장 선두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제약 업계가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에 대한 의문, 불신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펀더멘털적으로 볼 때는 주가는 장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일단 볼 수 있겠지만 2, 3개월, 수개월 내의 급등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초단기적으로는 배당락 이후에 주가 상승을 노린 투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성장 모멘텀은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또 한 번 베팅해 볼 만하다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대장주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동안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고평가 논란까지 연하면서 바이오시밀러의 과 동시에 수혜가 입증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언제쯤 실적으로 가시화시켜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그 큰 주가 상승을 기대할 만한 모멘텀은 아직은 없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램시마의 그런 미국의 FDA 그 판매 허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판매 허가가 나올 경우 타 경쟁사 제품보다 약 6개월 정도 먼저 출시되기 때문에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이슈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그 미국발 바이오시밀러 육성 정책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인데 미국 대선 경쟁에서 고가 그 약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인 약가 인하보다는 대체약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육성책이 조금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의 경우에 내년 긍정적인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지만 현재 주가는 장기간에 걸친 그 박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한 기관 수급은 상당히 양호하지만 외국인 수급은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이런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 긍정적인 이벤트에 근접했을 경우에 주가는 상승 시도를 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점이 됐을 때쯤 주가가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셀트리온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2015년 제약 바이오 업종 가운데 단 한 종목만 꼽으라면 한미약품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제2의 한미약품 같은 종목, 어떤 종목이 될지 미리 좀 선별해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가장 유명할까요? 일단 저는 주목하고 있는 정말 SK케미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네. 한미약품처럼 그런 대규모 라이센싱 아웃을 통한 주가의 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내년 꾸준한 주가 상승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SK케미칼의 투자 포인트는 내년 같은 경우 이익의 점진적인 개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16년에는 그런 폐렴규균 백신과 대상포진 백신이 제품으로 출시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될 것으로 일단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완공된 1억 4천만 도주 규모의 안동 백신 공장이 가동됨으로써 독감 백신이 상품에서 제품으로 좀 대체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될 것으로 일단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SK케미칼의 백신 사업부가 가치가 좀 재평가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 현재 SK케미칼은 폐렴규균 백신뿐만 아니라 대상포진과 자궁경부암 백신과 같은 프리미엄 백신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SK케미칼은 내년에 점진적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제2의 한명품이 될 만한 종목으로 SK 하이닉스가 아닌 SK 케미칼을 꼽아주셨습니다. IT 업계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또 관심이 높은데 또 제약 바이오 업종 안에서는 SK 케미칼을 꼽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흐름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올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3거래일 딱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 궁금하네요. 어떻게 잘 마무리해 보면 좋을까요? 근데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주 명부에 등재되는 그런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종가에 배팅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그럴 전략에 좀 동참한 전략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내일부터는 다시 주식을 매수하려는 그런 그 재매수 세력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오늘 종가 기준이라면 소폭의 지금 현금화를 하신 분이라면 좀 전략적으로 조금 주식을 매수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 전략을 마지막까지 또 유효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고요.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시면서 내년까지 또 쭉 이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선전략 함께 해봤고요. 뉴스 확인한 이후에 해외 선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